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쭝굴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유통치킨 게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에 한번, 저희가 이제 다른 유통 채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나 뭐 편의점이나 이런 식의 다른 유통 채널들을 정리하기 전에 한번 기존에 했던 유통 채널들의 어떤 스워트 분석, 그러니까 에디곤 회사에서 스워트 분석 많이 쓰시죠? 사실 요즘 잘 안 쓰나? 요즘은 좀 잘 안 써. 그죠.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좀 뭐 이슈. 기본 그렇죠. 빵이었죠, 이게. 이슈라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걸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어떤 유통 채널들에 대한 스워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기본적인 정리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통 채널,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번에 보시면 편의점 스워트 분석도 해놓긴 해놨는데 그거보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 편의점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 스워트 분석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스워트 분석 시간으로 이커머스에 대한 스워트 분석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스워트는 뭐 강점, 스트렝스, 뭐 당연하겠지만 배송의 편리성, 그 다음에 가격의 경쟁력. 온라인이 대부분 싸다는 건 뭐 에디군도 온라인 쇼핑을 잘 안 하는 에디군도 그건 알고 있지 않나요? 네. 네, 그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겠죠. 뭐 사실 제일 쌀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인 어떤 매장이 없고. 그렇죠. 임대료라든가 관리 비용 같은 판관비 부분에서 좀 오프라인보다 좀 떨어지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는 당연하겠죠.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쇼핑을 하면 당연히 편하기 때문에 뭐 온라인 쇼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신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그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모바일 보급률이 거의 99%에 달하고, 뭐 2014년 대비해서 현재 2019년에 그 온라인 유통 그 규모가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은 한 70조, 한 뭐 65조 이 정도였는데 작년 2019년 기준은 134조. 그러니까 2018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10조 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 2019년은 134조다. 아마 2020년은 한 15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년 거의 두 자릿수 성장하는 유일한 유통 채널이 온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상품의 다양성.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물류 창고만 있으면 제품 종류는 무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은 물류 창고의 기능도 일부 하긴 하지만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더 강하잖아요. 어쨌든 손님한테 눈에 보여야지 물건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케아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결국에 이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DP를 하고 그 안에서 구매를 이끌어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품의 가짓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이 상품의 동선 매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에 따라서 구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DP와 물류를 같이 복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물류는 아예 별도로 잡는다고 치면 DP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DP는 가장 좋잖아요. 물론 이제 이 DP에서 어떤 것들이 클릭이 많이 나오고 어떤 것들이 구매가 많이 나오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이건 강점인 거고, 자, 그럼 온라인의 약점. 자, 온라인의 약점은 물류 인프라 부족. 이거는 이제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하는 얘기겠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류 인프라 압도적인 로켓 배송이나 로켓 프레시 같은 압도적인 물류 인프라 때문에 쿠팡의 현재 유통 뭐랄까요, 장악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파괴력이 굉장히 강한 거고,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다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택배를 이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이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3PL 말씀드렸었죠? 3자 물류 3PL이 점점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들도 점점 어떤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 좀 이 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웃소싱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인 적자, 이거는 이제 쿠팡 같은 업체도 물류 인프라를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고, 쿠팡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도 이베이 코리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자인 이유는 물류 인프라에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과한 프로모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과한 프로모션을 걸고 있기 때문에 판관비가 과대하게 증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속적인 적자, 그 다음에 높은 배송비. 자, 어쨌든 이게 배송비가 택배비를 기본적으로 2,500원으로 잡더라도 거기에 어떤 포장하는 포장비까지 하면은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인 배송비가 한 3,000원 정도 단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만원, 4만원짜리를 리테일 가격으로 봤을 때 10% 정도가 배송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10,000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가장 쉬운 금액 10,000원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30% 가까이가 배송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하든 혹은 전가를 하지 않든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10,000원짜리 사는데 30%를 배송비를 써야 돼? 이러면 구매가 주저될 수 있고, 혹은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더라도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야 내가 10,000원짜리를 팔았는데 30%가 배송비로 나가? 어쨌든 둘 다 이 배송비라는 측면에서는 온라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이 세 번째로 기회, 오퍼튜니티. 이 측면에서는 자 온라인 채널의 신뢰도가 상승한다. 그거는 한마디로 온라인 쇼핑의 수요 증가랑 좀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재 일본 같은 경우가 아직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직도 일본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과연 제품이 제대로 오냐, 혹은 이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냐, 정품이냐, 가품이냐, 이런 문제들.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런 좀 얘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한 2000년대 중후반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 클리어 됐다. 이제는 그 누구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데 이게 정품이니 가품이니 같은 거를 뭐 물론 아직도 따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 채널 신뢰도 자체가 상승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을 때 오냐 오지 않냐 이런 어떤 두려움, 걱정. 얼마 전에 에디가 저한테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더니 야 여기서 뭔가 물건을 잘못 산 것 같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에디군 거기에 대해서 그 뒤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쭈님이 확실히 온라인 전문가라서 네. 저에게 그 1588 같은 번호였거든요. 네네. 뭐뭐. 네네. 근데 이제 주님이 계속 전화해라. 그래서 네. 계속 전화를 했더니 결국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구신데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영세한 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보다 더 듣보잡 같았고, 그렇죠. 거기서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착신됐겠죠. 계속 부재중 전화 왔으니까 넌 누구길래 나한테 전화 왔냐. 저는 이제 사기를 당한 줄 알았는데 잘 해결돼서 물건은 한 4, 5일 있다가 잘 받았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대부분의 사실 온라인 거래가 아직도 물론 이런 저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 개별 쇼핑몰이나 어떤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뭐 이베이도 그렇고 뭐 11번가, 옥션, G마켓 뭐 등등 다 이런 것들이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판매자가 배송을 안 하더라도 11번가나 이런 판매 채널들에 문의를 하면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라인 채널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런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신기술 등장.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쇼핑 채널이 이제 접목이 되고,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계속 새로운 플랫폼들을 이용한 어떤 새로운 뭐 AI를 이용한 뭐 네이버의 AI 템스라던가 이런 계속 신기술들이 생기기 때문에, 신기술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것들은 어떤 특정 서비스들이 화제가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트렌드가 돼서 대세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구조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경제사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온라인 신기술의 등장은 당연히 이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쪽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의 높은 잠재력.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기회일 수 있는 건데, 이건 기업들에 있어서의 사실 기회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기회라기보다는 위협에 속하는 거죠. 어쨌든 이 표 자체는 그냥 이제 경제 쪽에 이제 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온라인 자영업자, 저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 기준에서 스워트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플랫폼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 왜냐면 플랫폼을 장악해버리면 그 시장 자체를 장악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뭐 많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쿠팡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파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모르겠어요, 그 플랫폼을 등에 업고 날개를 다는 듣보잡 자영업자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이렇게 추락하는 듣보잡 자영업자도 많을 수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신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낙오되는 사업자도 있는 거고, 날개를 다는 사업자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threat, 위협 쪽에 보면, 자, 업체 간 경쟁 심화. 이거는 이제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듣보잡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이 이커머스 쪽이 강점이 많고 기회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겠죠. 저희가 영상 중에서 카페 망하는 이유, 이런 영상에서도 스타벅스 얘기도 하긴 했지만, 가장 크게 카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페가 전국에 8만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가 3만 개밖에 안 되고 전 세계 스타벅스가 3만 개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만 카페가 8만 개가 있다. 그러니까 카페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것처럼 온라인도 플랫폼 기업들 간에도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업체가 경쟁이 심화되는 게 가장 큰 위협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불안정한 재무 구조. 뭐 쿠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쿠팡의 위기. UF 같은 기업도 계속 적자고, 티몬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자죠. 11번가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자고, 뭐 작년 한 3분기인가 4분기에는 잠깐 흑자 전환했다가 다시 또 적자로 돌아섰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나 이베이 코리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빼고선 거의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적자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재무 구조가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사실 듣보잡 자영업자들도 수익을 내는 업체들보다 아마 수익을 못 내는 업체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신보나 기보나 이런 곳에서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많이 안내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듣보잡 자영업자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보통 대부분의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신보 사이트를 접속해도 알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자가 있는 구청 사이트를 접속해보면 그 안에 긴급 지원 자금 안내 이런 메뉴들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관련 그 내용을 읽어보고 내가 해당 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지원을 하면, 물론 이제 이게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고 대출입니다만 어쨌든 보통 금리가 한 1.4%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보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자의 그 신용도와는 무관하게 이 신보나 기보에서 이 사업자는 보증을 해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은행에서는 보증만 받으면 사업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신보나 기보에서 돈을 갚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증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원래는 커트라인이 한 이 정도 된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커트라인이 약간은 좀 낮아진다. 시국이니만큼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각 사업자가 존재하는 구청 사이트를 반드시 접속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시장 재편 가능성.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에디하고 저하고 어떤 창업을 했는데 쿠팡의 로켓 배송 입점해서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었어. 잘 되고 있었어. 야, 우리가 잘 나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쿠팡이 어떤 이유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재무적인 리스크든 혹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리스크든 무슨 뭐 어떤 리스크든 간에 갑자기 쿠팡이 꼬꾸라지고 다른 플랫폼이 떠올랐다. 근데 우리는 그 플랫폼에서 지위가 약했다. 그럼 에디랑 저랑은 갑자기 매출을 꾸준히 내고 있던 특정 플랫폼이 주저앉으면서 갑자기 저희 회사가 같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다른 플랫폼에 올라가서 그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느냐? 그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플랫폼 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 플랫폼이 지고 뜨고에 따라서 개별 사업자들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재편 가능성에 따른 어떤 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커머스의 스워트, 이 얘기는 이제 끝내고, 자, 다음에는 대형마트 스워트 분석, 그 다음에는 백화점 스워트 분석,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저희가 편의점 유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자, 편의점 스워트 분석을 하고 이제 스워트 분석이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유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